자, 2주차 두 번째 교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이야기인데요. 제가 캘리포니아 LA에서 살았었습니다. LA 이제 코리아타운이라고 K타운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LA 코리아타운에서 동쪽으로 좀 가다 보면 다운타운이 나옵니다. 거기 뭐 빌딩 숲이라고 하죠. 다운타운 높은 빌딩 숲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마 그 모습들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로 미국 영화들, 캘리포니아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은, 헐리우드 영화들은 그 다운타운에서 영화를 많이 찍습니다. 예전에 뭐 스파이더맨도 많이 찍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도 다운타운에 가게 되면 곳곳에서 영화를 찍는 그런 현장들이 목격이 됩니다. 그래서 막 길들을 막아놔요. 거기도 막 복잡하니까 이제 한쪽 길만 통행할 수 있도록 일방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지금도 곳곳에서는 이제 그 길을 막아놓고 영화 촬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쪽으로 가게 되면 코리아타운, K타운에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다운타운이 있고, 이제 반대로 서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산타모니카 비치가 나옵니다. 산타모니카 비치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산타모니카 비치, 거기가 나오고, 뭐 그 동네 베버리 힐즈 나오잖아요. 그 베버리 힐즈 뭐 그쪽이 이제 그 코리아타운에서 서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좀 코리아타운에서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이제 거기 이제 한인들이 이제 또 많이 사는 지역이 나옵니다. 플러턴이라고 하는데 뭐 어느 정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느냐면 플러동, 우리 뭐 강서구 명지동 뭐 이렇게 말한 것처럼 플러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플러튼 지역에 이제 한인들이, 아시아인들이 많이 이제 모여 있고요. 그쪽으로 좀 더 가다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얼바인, UC 얼바인도 있고, 또 많은 또 이제 그 유학생들이 몰리는 그런 거, 이제 얼바인 지역이 이제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2번 도로 타고 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살았던 그런 지역이 나오는데, 라캐나다, 그다음에 라크레센타, 그다음에 선랜드. 라캐나다는 뭐 그 캘리포니아 그 LA 지역에서도 좀 부촌, 뭐 베버리 힐즈는 더 많이 부촌이긴 하지만 이제 라캐나다는 좀 이게 집 평수도 훨씬 넓고 아주 집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뭐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보다 좀 덜한, 그러나 그래도 괜찮은 아주 좋은 동네 라크레센타. 거기서 좀 더 지나가게 되면 이제 선랜드. 그 선랜드에 AAC 온누리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AAC 온누리교회가 코리아타운 그 중심에 있다가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외로 좀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를 떠나서 시외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뭐 전원교회 뭐 이것을 좀 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유 목사님께서 이제 세우셨던 그곳이 이제 썬랜드 지역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뭐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저도 뭐 지리에 약합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좀 살았었으니까 그래도 동서남북 이렇게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조금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예, 그런 분들은 아마 미국에서 살아보셨던, LA 지역에서,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살아보셨던 그런 분들일 것입니다. 뭐 알아도 잘 모르는, 그냥 유명한 지역, 산타모니카 비치, K타운, 코리아타운, 다운타운, 뭐 얼바인, 이 정도만 들어보셨어도 그래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한 지역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호산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강서구 명지동이죠. 자, 명지동을 중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그 도로가 뭐죠? 의숙대교를 건너면 바로 이제 하단이 나오잖아요. 그 동네 뭐 아트몰링도 있고, 거기 우리 하단 성정도 있고, 또 그쪽으로 쭉 더 가다 보면 해운대구가 있고 제가 그 정도밖에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제 자전거를 또 좀 타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이제
을숙도 쪽을 이제 달려갑니다. 뭐 한참 밟다 보면 이제 강서고가 도로가 보이죠. 그리고 좀 더 이제 가다 보면 이제 구포대교가 나옵니다. 좀 더 가다 보면 화양대교, 화양대교가 아니죠. 화명대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화명대교로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건너면 이제 그 지역이 이제 물금 지역이 나오고요. 물금에서 좀 더 저쪽으로 가게 되면 삼량진까지 나옵니다. 제가 갔다 온 자전거 도로 정도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처럼 그 지역을 자전거 타셨던 분들이나 여기 오래 사셨던 분들은 제가 말씀하신 거면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그거 아닌데 그거 뭐 그 전에 뭐가 있고 이럴 텐데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제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에서 리포터의 그 보고 뉴스를 하나 따왔습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 수업을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갈릴리 호수가 한마디의 명령으로 갑자기 잔잔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 일을 행한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말도 마이소. 어찌나 풍랑이 센지 내 삼아 죽는 줄 알았다인겨.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는겨. 이 갈릴리 풍랑이 얼마나 매서운지 내가 물에서 태어났다 해도 간이 아닌데 내가 인자는 물에서 죽었다 하고 예수님을 보이 이 양반이 주무시고 있다인겨. 내가 참 기가 칵 막히가 그래서 깨웠다인겨. 바짝 일어나이소. 우리가 참말로 죽게 되심더. 그라카이 이 양반이 일어나서 우리를 보고 안 됐다는 뜻이 혀를 차대요. 아이고 믿음이 없다 하면서. 네, 말이 좀 길어지는군요. 아마 너무 흥분해서 그런가 봅니다. 풍랑을 꾸짖어 잠재운 사실을 목격한 사람치고 어찌 흥분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여기 팔레스타인 직경 11km의 호수 갈릴리에서 일어났음을 긴급 특보로 알려드립니다.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헤블리 뉴스 마태 기자였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기획해서 이제 녹음을 뜬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성지 순례를 다녀오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신약 시대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은 정말 거기에 우리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긴 했지만 분명히 거기 잘 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LA 지역에서 살아보셨던 분들은 아마 그 그림들이 그려질 것입니다. 거기 그래 알지 이렇게. 그다음에 저는 이사 온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지리를 잘 몰라서 저는 이제 강서구 명지동 그다음에 하단 거기 말고는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지만 그래도 크게 그렇게 된다라는 거 좀 알고 있고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지리 또 기후, 지형, 수로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지명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생소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K타운이 어떻게 됐고, LA가 어떻게 됐고, 얼바인, 이렇게 산타모니카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르는데 그런 데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그 현장에 있는 또 현장에 가보면 더 좋겠지만 현장보다도 그 지도를 정도를 알게 되면 제가 아무리 거기서 살았다 할지라도 지도를 보고 더 공부하신 분들보다는 더 지도 빠삭하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탐구 이제 두 번째 오늘 이제 2주차 될 때에는 그 지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좀 전에 나왔었던 여러분들 그 사투리 나오고 리포터 나왔었던 그 이야기들이 교재에 14페이지, 15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끝나는 15페이지 이제 그 수역이라고 써 있는 거 그 위쪽에 있는 밑줄 한번 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리를 안다면 그 부분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리를 안다면 어디에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안다면 이제 우리는 신문을 보듯이
또 뉴스를 듣듯이 그렇게 생생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를 한다면, 지형적인 것들을 안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신문을 보듯이, 뉴스를 보듯이 그렇게 생생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많은 지역 이름이 나오고요, 그런 우리와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목자, 양,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농장을 운영하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잘 모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이제 지리나 수역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움으로 인해서 성경을 잘 더 익히고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몇 페이지죠? 교재 5페이지, 아니 부록 5페이지에 있습니다. 부록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 성경의 구조 1, 2, 또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또 연대기적으로 본 구약 성경, 이렇게 해서 우리가 1교시에도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라고 하셨잖아요. 잘 올려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자, 이 시간에는 또 우리가 하나 약속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은어들을 좀 쓸 테니까 그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5페이지에 있는 거에 보면 거기에 어떤 게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맨 위에 갈릴리라고 나와 있고요. 갈릴리라고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요단강이라고 나와 있죠. 요단강. 그리고 하나는 사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지역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세 지역을 먼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지역에 있어서 갈릴리, 요단강, 사해를 우리는 빵 부스러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빵 부스러기. 아니 뭐 목사님 빵도 있는데 빵은 어디 가고 부스러기를 말씀하십니까? 예, 일단 한번 빵 부스러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빵 부스러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어떤 빵 부스러기인지 모르지만 빵 부스러기가 이렇게 생겼다. 빵 부스러기가 이렇게 생겼다 생각하시고요. 자, 지금 검정색으로 들었는데 이게 수역 중심으로 그리는 겁니다. 물길, 강 중심, 바다 중심으로 이제 그 물길을 우리가 하는 게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역 중심으로 여기 첫 번째 작은 빵 부스러기 된 지역이 여기가 이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렇게 두 가지 표현하고, 좀 이따 교재 보면서 할 텐데 더 많은 그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일단 여기가 갈릴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강이고 바다입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물줄기를 따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요것을 우리는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요단강. 여러분들 요단강 많이 들어보셨죠? 요단강,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갈 때, 그때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요단강이 여기에요. 갈릴리에서 나오는 그 물줄기가 이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이제 여기 부분을 일단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여기는 사해라고 합니다. 사해바다라고 하고, 데시, 그래서 죽은 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해바다. 이것은요, 뭐 여러분들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머드팩 아주 짱입니다. 저도 한번 성지순례 갔다 와서 머드팩을 이제 사해바다에 가서 발랐는데요, 완전 미끄덩한 것들을 이렇게 막 온몸에 바르고 막 이랬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가 머드팩이 유명한 이유는 여기가 물이 빠져나가는 길이 없어요. 빠져나가는 길. 이제 모든 것을 받으면 이제 쏟아내야 되는데, 쏟아내지 못하고 계속 가두기만 하니까 이제 침전물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염분 자체가 이제 높아지면서 이제 거기에 뭐 눈에도 이제 뭐
뭐 이게 염분이 좀 있는데 이 염분 사해바다의 염분은 우리가 눈에 있는 그 염분 그 양보다도 더 세기 때문에 아주 실명을 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런 곳이 이제 사해바다인데 좀 더 나중에 말씀드릴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빵부스러기를 그린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빵부스러기를 그리고 쭉 내려와서 또 이제 좀 더 큰 빵부스러기가 되어 있다. 이것을 이제 그리시면 좋고요. 첫 번째는 여기가 뭐라고요? 갈릴리. 그 다음에 이 줄기가 뭐라고요? 요단강.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5페이지에 있는 데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죠. 5페이지에 좌측 상단 네 칸이 되어 있잖아요. 네 칸 중에서 한 칸에다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칸 뭐 더 쓰시면 안 돼요. 한 칸에다만 하시는데, 자, 거기 중앙에서 빵부스러기 하나 나오고 쭉 내려오고 또 좀 큰 빵부스러기를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위에다가는 이제 뭐라고 써요? 갈릴리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옆에 그 줄기에다가는 요단강 이렇게 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라고 그랬죠? 사해바다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색연필이 있으면 그 바다 부분들 이제 갈릴리 바다 또 요단강 사해바다 부분에다 이렇게 색칠을 좀 해주시면 여기가 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다음 장입니다. 다 그려보셨습니까? 네, 직접 그리셔야 돼요. 빵부스러기 작은 거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큰 좀 빵부스러기 그리고 그 위에는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이 줄기는 요단강, 그 다음에 밑에 좀 큰 빵부스러기는 그렇죠, 사해.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역 중심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바다, 지중해, 나일강, 홍해 이렇게 강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자, 우리 갈릴리 바다 알죠? 빵부스러기 조금만 거, 요단강 그 줄기 여러분들 아시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좀 큰 빵부스러기 사해 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중해, 나일강, 홍해인데 사해 바다까지 이렇게 슬러시 뭔지 아시죠? 이렇게 찌 긋습니다. 예, 이렇게 찌 그으세요. 이제 구분을 짓는다는 거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바다까지는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지중해, 나일강, 홍해까지는 이제 두 번째 그룹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제 두 번째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큰 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왜 빵부스러기가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이렇게 이제 박스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박스라는 거는 이렇게 네모칸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네모칸이 그려져 있잖아요. 6페이지도 먼저 한 칸에다가만 그린 것입니다. 네 칸을 다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한 칸에다가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 한 칸을 그렸는데 이제 큰 빵을 그리는데 이쯤에서 한 이 정도까지를 빵을 하나 그리십시오. 이게 빵이 원래는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큰 빵입니다. 이렇게 큰 빵인데 뭐 다 그릴 수는 없고 이렇게 빵을 하나 그리게 됩니다. 이게 큰 빵 덩어리를 하나 그리는데 어떻게 빵부스러기가 생겼냐면 거기에 포크를 딱 찍으니까 이렇게 해서 포크를 이렇게 찍으니까 여기에서 부스러기가 생긴 거예요. 부스러기. 그래서 부스러기 이쯤에다 그리면 되겠습니다. 작은 부스러기가 있고 쭉 내려서 큰 부스러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작은 빵 부스러기, 그 다음에 부스러기가 좀 뛰어나오다가 좀 큰 빵 부스러기가 나온 거. 예, 이게 어떻게 나왔다고요? 큰 빵에서 포크를 찍으니까 작은 부스러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빵만 먹기 좀 아쉬워서 우리가 이번엔 족발도 오더하면 좋겠다. 족발. 여러분들 이 강서구에 맛있는 족발집이 어디입니까? 이번 주에는 족발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족발을 하나 오더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돼지 족발 보셨습니까? 이 족발은 좀 특이하게 생겨서 한쪽 발톱이 조금 깁니다. 그거를 주의하셔서 그리셔야 돼요. 족발은 빵 옆에다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족발. 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왼쪽
발가락인가요? 발톱인가요? 이 왼쪽 족발이 조금 튀어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쪽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이쪽이 좀 큰 거예요. 이걸 잘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빵도 나오고 작은 이제 족발도 이제 오더해서 이제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두 번째 수역 중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큰 빵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큰 빵을 지중해라고 합니다. 지중해. 아, 목사님, 아까 3개까지 내가 했는데 이 6개까지 되니까 복잡한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그냥 듣고 오늘은 잊어버리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대신에 큰 빵, 포크, 족발, 그 다음에 이거 뭐죠? 빵 부스러기.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중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포크 있잖아요. 포크. 이 포크는 나일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나일강. 나일강이 이렇게 뭐 세 줄기로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여기는 정말 나일강이 이제 막 강이 많이 있어서 지중해 바다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물 흐름이 이제 나중에 좀 보겠지만 물 흐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물 흐름이. 그리고 이 작은 빵 부스러기는 물 흐름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일강에 있는 이 포크가 그 나일강의 포크인데 여기는 강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나일강 중심이 이제 애굽이거든요. 나중에 좀 더 보겠지만 이 애굽인데 애굽이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애굽이 실제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보세요. 이쪽이 이제 가나안 땅이고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지중해와 이 요단강 사이 이 지역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여기는 물 자체가 없어요. 이쪽은 바다잖아요. 이쪽은 강인데 이건 또 죽은 사해바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때 여기는 물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지만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그 풍년을 이루고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하나님을 더 붙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여기가 다 강이잖아요. 이쪽에 바다랄지라도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또 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그런 작은 강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일강이 환경적으로는 아주 옥토인 그 지역이 이제 나일강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서 애굽에 있을 때 아주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이제 요셉이 죽으면서 이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이제 노예 생활이 이제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아, 우리가 애굽에 갔을 때는 고기도 먹었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몸은 고단했지만 좀 그래도 우리가 묻힐 곳은 있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정도로 이 나일강에 이제 줄기가 있습니다. 제가 좀 곁길로 갔는데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족발, 맛있다, 족발. 이 족발 여러분들 잘 아는 지역입니다. 어디요? 홍해입니다. 홍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던 그 홍해가 이 홍해입니다. 홍해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은 빵부스러기,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말씀해 보세요. 작은 빵부스러기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갈릴리. 그렇죠. 갈릴리. 거기 줄기에서 쭉 내려오는 게 뭐라 그랬죠? 요단강. 그렇죠. 요단강.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나오는 게 뭐라 그랬죠? 사해바다, 죽은 바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벌써 이미 우리는 6그 지형을 이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여러분들 지식을 이제 습득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지리를 좋아하고 세계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성경을 또 쉽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구약 성경은 또 이쪽은 신약 배경이 되는데 신약 성경은 우리가 이제 맥을 점점 잡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큰 빵덩어리가 나오고 이걸 뭐라 그랬죠? 지중해. 거기를 포크를 팍 찔른다 그랬죠? 이거는 뭐라 그랬죠? 나일강.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작은 빵 부스러기를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포크를 찔렀더니 빵 부스러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작은 빵 부스러기가 뭐라 그랬죠? 갈릴리. 거기서 더 부스러기가 내려오는 것들이 이제 요단강. 그 다음에 좀 작은 빵덩어리가 사해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빵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 족발을 오더한다. 행여 여러분들 다음 주에 족발 드시는 분들 꼭 연락 한번 주십시오. 농담입니다. 자, 홍해바다, 홍해, 이 족발이 홍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교재 부록을 한번 보십시오. 6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어요. 거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려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뭘 그리라고 그랬죠? 그 코너에다가, 큰 빵을 하나, 이게 딱 그리고, 큰 빵을 하나 그리고, 그리고 큰 빵에다 팍 찌르는 거, 포크를 하나 꽂고요. 그 다음에 작은 빵을 먼저 그리라고 했습니다. 부스러기에서 쭉 나오고 또 자잘한 부스러기 나오면서 좀 큰 부스러기가 빵 부스러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요단강, 사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빵만 먹을 수 없으니까 족발을 오더했다라고 했죠. 그거의 이름이 홍해라고 했습니다. 자, 너무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설명을 들으실 때는 설명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해보세요 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지금까지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이제 7페이지인데요. 7페이지 보니까 수역 중심지도 나오죠. 글씨체가 좀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바다. 거기 슬러시 다시 한번 긋고, 그 다음에 지중해, 나일강, 홍해. 찍 긋고, 이 정도 나 알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페르시아만. 이제 세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요. 이제 지형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칠판을 지우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 와서 칠판 좀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갈릴리, 요단강, 홍해. 여기서 슬러시를 그으라고 그랬죠. 나 알지. 그 다음에 지중해, 나일강, 홍해. 요거 알지. 큰 빵 부스러기. 그 다음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페르시아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순서대로 한 번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페이지에는 두 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두 칸인데 두 칸 중에 한 칸만 쓰시는 겁니다. 이제 두 칸 다 쓰시면 안 돼요. 한 칸만 쓰셔야 돼요. 자, 이제 큰 빵 부스러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큰 빵 덩어리를 하나 이렇게 그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포크가 쥐 그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빵 덩어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배정을. 작은 빵 덩어리를 중앙에다 좀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빵 덩어리가 있고 또 좀 더 작은 빵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뭘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족발. 왼쪽 족발, 왼쪽 발가락이 더 큽니까? 오른쪽 발가락이 큽니까? 그렇죠. 왼쪽 발가락이 큰 겁니다. 족발을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빵과 족발을 보니까 여기에 뱀이 나타난 거예요. 뱀이. 그래서 이쪽에서는 뱀 머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뱀 머리라고 합니까? 뱀 대가리라고 하죠. 뱀 대가리를 하나 그리시고요. 뱀 대가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뱀 입술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뱀 입술이라네. 뱀 혓바닥이 나오죠. 뱀 혓바닥이 두 개로 갈라진 거 아십니까? 뱀 혓바닥이 두 개로 다 갈라집니다. 자, 뱀 혀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뱀 혀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도가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름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빵덩어리가 뭐라 그랬죠? 지중해라고 말씀드렸죠. 지중해.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에서 포크를 팍 찔렀다 그랬죠. 이 포크가 나일강. 자, 나일강에서 빵 부스러기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아니, 이 큰 빵 덩어리에서. 그러면 작은 빵 덩어리, 이게 뭐라 그랬죠? 갈릴리 마을, 갈릴리. 그 다음에 이 줄기가 요단강. 자, 요단강에서 좀 더 내려오게 되면 그 뭐라 그랬죠? 사해바다. 그렇죠. 잘하고 계십니다. 자, 빵만 먹기에는 아셔서 뭘 먹어야 된다? 족발.
자, 그리고 자, 족발과 빵만 먹는 거가 아쉬우니까 이제 아쉬운 게 아니죠. 빵과 족발을 보니까 뱀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뱀 대가리가 나오고 뱀 혓바닥 이렇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지명 이루면 되는데 여러분들 알파벳 할 때요. A, B, C, D, E, F, G 이렇게 하다가 T, U, V, W, X, Y, Z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T를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파벳으로 T, S, T, U, V, W, X, Y, Z 할 때 T가 먼저 나오잖아요. T. 그래서 티그리스 강을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티그리스 강이 오른쪽이에요. 이 강이 티그리스 강. 이 줄기가 티그리스 강입니다. 자, 그리고 TU니까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이거는 페르시아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페르시아만. 페르시아만 같은 경우는 땅이 있는데 이제 물이 이렇게 되면서 이게 모처럼 됐다 그래. 이렇게 이제 웅덩이처럼 말이 웅덩이긴 하지만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울타리 쳐진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이제 만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만인데 여기는 다 땅이고요. 여기가 이제 바다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만으로 이제 물이 흘러가는데 물 흘러가는 게 또 특이합니다. 나일강은 이쪽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사해바다는 이제 갈릴리 요단강 사해바다는 물이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도 이제 만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 부록책을 한번 보십시오. 7페이지죠. 7페이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수역 중심의 지도에서 맨 윗줄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바다 짝, 지중해, 나일강, 홍해 짝,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페르시아만. 예. 자, 여기서 짝이 뭐예요? 자꾸만 그러는데 짝이라는 것은 이제 이거를 끊어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지도를 그리고 있는데 점점 확대돼서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칸 중에 한 칸만 그린다고 했어요. 자, 지중해 큰 빵덩어리를 그리시고요. 좌측 상단에다가. 그 다음에 그 포크로 팍 찌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기서 빵을 찍으면서 빵 부스러기가 나온다 그랬죠. 우측 좀 그 중앙에다가 작은 빵 부스러기 또르륵 내려와서 또 좀 큰 빵 부스러기 그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빵만 안 되고 족발, 이제 왼쪽 족발 발가락이 좀 길어야 된다 그랬어요. 큰 것보다는 길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좀 그리시고요. 그다음에 이 모습을 보고 뱀대가리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다가 뱀대가리 그리고 혓바닥 찍찍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름을 지어보죠. 큰 빵덩어리가 뭐라고 그랬죠? 지중해. 거기서 포크는 나일강. 자, 거기서 작은 빵덩어리는 갈릴리 바다. 거기서 쪼르륵 내려온 거는 요단강. 그다음에 그 다음 밑에 있는 그 작은 강은 사해바다. 그렇죠. 족발은 뭐라 그랬죠? 홍해. 자, 뱀 대가리에서 알파벳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ABC, STU, T 그리스강. 오른쪽에 있는 게 T 그리스강.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게 TU, 유프라테스강. 쭉 내려오고 이제 고여있는 그런 물 같은 게 페르시아만이다. 라는 거, 그것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접 지금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그걸 그려보시고요. 자, 잘 그리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니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15페이지 보면 여러분들 그 수역 중심, 아까 수역이 위에 있는 거 지리를 안다면, 어디에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안다면 이제 우리는 신문을 보듯이, 뉴스를 듣듯이 그렇게 생생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꼭 이제 밑줄을 다 그어주셨죠. 자, 그러면 수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시작. 성경의 지리를 익히기 위해서는 먼저 수역을 알아야 됩니다. 수역에다 동글뱅이 치시고요. 별표 쫙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역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땅을 나누는 것은 물이기 때문에, 거기다 밑줄.
땅을 나누는 것은 물이기 때문에 수역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중해. 이제 생각만 해보십시오. 지중해가 어디 있어요? 큰 빵덩어리. 자, 지중해를 뭐라고 합니까? 대해라고 불리던 이 바다는 성진 왼쪽에 위치한다. 어딘 줄 알죠? 자, 갈릴리 바다. 자, 갈릴리 바다에 대한 건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가스펠송도 있잖아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참 중고등학교 때 막 이게 되게 열심히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그 갈릴리 바다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시작. 이 지역을 바다라고 부르는 것은 많은 물을 바다로 부르는 히브리어의 한계 때문이다. 이 수역은 좁은 곳이 11km이고 넓은 곳이 22km인 사람의 심장 모양의 담수호이다. 담수호라는 것은 담겨져 있는 호수다라는 것입니다. 수심이 60m. 60m니까 꽤 깊은 거예요. 60m로 비교적 깊은 이 호수는 4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알고는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긴네렛이라고 나오는데 모양이 하프 같아서 긴네렛이다. 아까 왜 그러냐면 짧은 쪽이 11km고 긴 쪽이 22kg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심장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프 모양처럼 되어 있죠. 자, 두 번째는 갈릴리는 갈릴리 지방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라고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게네사렛 뭐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1장에도 나오는데 왕제의 정원이라는 뜻으로 경관이 아름다워서. 실제적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을 가 보니까 좀 뭐 그냥 선교하러 가서 그랬는지 뭐 멋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 바다 호수 그 근처에 가게가 하나 있는데 피르피쉬를 파는 그 집이 있습니다. 피르피쉬는 뭐냐면 베드로 물고기. 여러분들 오병이어 알잖아요. 오병이어가 아니죠. 베드로 물고기. 예수님이 밤새 이제 물고기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배 우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랬을 때 이제 잡았던 그 베드로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나와 있는 153마리. 이제 그거, 피러피쉬라고 하는데 그 가게에서 그 물고기를 잡아서 튀겨서 파는 집. 그거를 이제 먹어봤다라는 거. 뭐 맛은 뭐 그냥 뭐 별로예요. 뭐 그냥 그렇구나라고 먹는 건지 뭐 그게 진짜 피러피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고기 이름은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뭐 하다가 그 이야기 했는지. 자, 게네사렛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디베랴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헤롯이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에게 아부하기 위해 세운 도시인 디베랴가 이 호수 주변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그 도시를 세웠는데 그 디베리우스라고 그 지역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는데 그것 때문에 거기 근처에 있는 그 호수도 디베랴 바닷가, 디베랴 호수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긴네렛, 갈릴리, 게네사렛, 디베랴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을 그냥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보는 건데요. 나중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요단강. 작은 빵부분수를 해서 쭉 나온 게 요단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헐먼의 눈이 녹아서 시작된 이 작은 강, 솔직히 말하면 개천이다라고 했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강도 건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여기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 지역인가 해가지고 그 세례터도 가보고 그랬는데 물 자체가 아주 그냥 뭐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찰흙 있잖아요. 찰흙을 만지고 세숫대에다 받아서 손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흙탕물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물이 쭉 흐르는 물을 제가 이제 봤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류로 올라갈수록 깨끗한 물도 있었지만 제가 거기가 세례터라고 했었던 그 지역은 바로 그냥 요쪽이었는데 요쪽에서 바로 그 국경도 다른 나라 요르단도 보이고 그 지역에 이제 있었었는데 물이 하여튼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그 찰흙 만지고 나서 좀 이렇게 씻었던 그런 물들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자, 그 요단강이고요. 요단강 계곡을 따서 100km를 흘러 사유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제 100km 정도 된다니까. 근데 헐몬사란이라는 것은 빵 부스러기의 시작점.
이 빵 부스러기 시작 전에 여기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이것은 헐몬산이라고 합니다. 헐몬산. 이제 거기가 헐몬의 이슬, 거기에 지금도 아마 눈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가 이제 눈이 이제 오는 그 지역이고 눈 녹은 물들이 이제 쭉 흘러내려오면서 갈릴리 바다에 고이게 되고 그것이 또 흘러서 요단강으로 흘러서 마지막에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니까 거기는 엄청 큰 산에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눈 녹은 그 물들의 양들이 꽤 된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요단의 서편이 약속의 땅이다. 요단의 서편이 약속의 땅이다. 이 지역이 그 지중해와 요단강 그 중간 그 지역이 뭐예요? 거기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해바다 이렇게 보니까 거대한 핫도그 모양의 이 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 가운데 하나이다. 해저 399m.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그 바다의 높이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땅이 낮은 거예요. 깊이가 399m 정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까지, 그 다음에 사해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까지 이제 좀 왔다 갔다 했었던 그 선교 갔다가 그랬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해 바다에 있는 그 동네에서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한참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웠어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되나 그랬더니 그 정도로 바다의 수면보다도 여기 교재 보니까 399m까지 밑에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이 경사도 이렇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참을 올라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질 않는다. 다만 증발할 뿐이며 많은 중금속 광물질이 녹아 있어 생물이 살지 못한다. 그래서 사해라고 불리우지만 성경에는 사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세 가지 이름을 부른다. 염해라고 한다든지 아라바의 바다라고 한다든지 동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이것이 사해 바다를 이야기한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나일강에 대해서 애굽의 젖줄 여러 가지 젖줄. 자, 나일강 이제 애굽의 젖줄이면서 스웨스랑 같은 모양으로 삼각줄을 이루고 있으면 여기 우리가 포크 이야기했었잖아요. 예,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삼각줄을 이루게 되며 지중해로 흘러간다. 예, 지중해로 흘러간다. 이 강 자체가 애굽의 교만을 상징한다. 예, 애굽의 교만을 상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강이 그렇게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한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한강변의 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애굽의 그 젖줄, 그 나일강으로 인해서 그들의 아주 교만이 있었고 또 출애굽할 때 그때 피게이 파악도 우메요. 거기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피였잖아요. 그 나일강에서 모세도 건지기도 하고 그 나일강이 다 피로 물들고. 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온통 많은 물 줄기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것이 피로 변했다. 엄청난 그런 사건이고 기적 같은 그런 일입니다. 자, 그렇게까지만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알파벳에서 TU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 이 두 강은 코브라의 혀처럼, 저는 뱀대가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은 코브라라고 말씀하셨네요. 코브라의 혀처럼 갈라져 보이는데 사실은 각각 다른 곳에서 발원하여 페르시아만 앞에서 합쳐져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간다. 물줄기가 TU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와서 페르시아만으로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강 사이에는 메소포타미아다. 메소포타미아가 이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지역할 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 수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르시아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 들어가는 바다로 인도양과 연결된다. 이쪽은 지중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페르시아만은 인도양 쪽으로 연결된다. 그것도 그냥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홍해 이제 마지막 이제 족발이 맨 마지막에 나오네요. 저는 이제 중간에 넣었는데 자, 홍해 돼지 족발 모양의 이 바다는 시내 반도를 둘러싸고 있다. 시내 반도라는 건 나중에 지형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예, 시내 반도를 둘러싸고 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곳은 바로 이 바다의 좌측 윗부분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추측하기는 홍해를 건넜다라는 거 요 정도를 건넜다라는 것을 요 지역 요쯤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교실 과제물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6페이지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지도 연습, 내가 그린 지도 이렇게 공간이 나와 있죠. 빈칸. 부록책 말고 여러분들 교재 16페이지 보면 내가 그린 지도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냐? 큰 빵덩어리를 그리고 그 다음에 포크로 콱 찌른 거, 그 다음에 작은 빵부스러기를 그리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좀 큰 빵부스러기를 그리고 빵만 먹을 수 없어서 족발을 그리되 족발의 왼쪽이 좀 길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족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우측에다는 족발과 빵을 보고 뱀대가리가 등장한다. 뱀이 나오고 뱀의 혀가 두 가지 갈라지면서 알파벳을 기억하며 T 그리스강, U 프라테스강, 그 다음에 그 모이는 곳이 뭐야? 페르시아만이다. 요거를 그림을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글씨들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빵 부스러기는 지중해, 포크는 나일강, 족발은 홍해, 그 다음에 빵 부스러기는 뭐죠? 갈릴리, 그 다음에 요단강, 사해바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페르시아만. 이 글씨들도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색연필 있죠. 색연필에 여러분들 무지개 색연필이 있으니까 바다 부분에다가는 좀 색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다 부분은 지중해 바다 부분, 그 다음에 이쪽 페르시아만 쪽에 그 바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그 바다, 그 다음에 사해 바다, 그 다음에 홍해 바다, 홍해 쪽에다가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줄기는 나일강은 줄기, 그 다음에 요단강도 줄기, 페르시아만 유프라테스 강도 그 줄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색연필로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한번 찍어서 오늘 2교시 걸로 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지역 이름도 이제 나갈 거고요. 기후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